방탄 vs 중국이라고 전면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던 작년 10월에서 12월 이 시기에 이 인간들은 지금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싸워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중공군의 위령비나 처짓자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자, 제가 요즘 차이나타운 관련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께 차이나타운에 대해서 많이 알렸던 게 그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단하신 강원도지사님께서 100만 청원이 들어와도 나는 차이나타운 건설할 거다. 이건 내 마음의 1대1로 사업이다 하면서 열심히 소리를 치셨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을 받은 코오롱 측에서 엄청난 화력을 가진 청원을 보고 강원도청을 직접 찾아가서 이 사업 우리는 진행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오롱 측의 입장문을 보면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서 오는 관광객도 고객이지만 70만 명의 청원자들도 우리의 고객이다. 그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강원도지사가 공중제비를 3바퀴 돌면서 헤드스핀을 돌아도 사업이 진행이 불가능한 부분이죠. SBS가 배짱 장사하면서 조선구마사를 방영하더라도 화령 투자기업들이 모두 발을 빼버리니까 역사상 유례없는 방영 폐지 사태가 왔었죠. 결국에 이렇게 기업이 돈 쓰는 쪽에서 발을 빼버리면 뭐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코오롱 측의 입장문이 전면 재검토이고 사업 철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재검토를 한다는 게 차이나타운을 아예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지만 뭐 다른 부분으로 사업을 틀어서 또 진행을 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어떻게 이것들이 재검토가 진행되는가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전 국민들의 분노로 일단은 차이나타운이 빠꾸를 먹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예전에 강원도 측에서 이 차이나타운 건설 회의를 하던 기록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청이 월드스타 방탄소년단의 뒤통수를 쳤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왜 강원도가 차이나타운을 지으려다가 방탄소년단 뒤통수까지 치게 된 건지 저랑 한번 알아보자고요. 뿅. 우선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 5, 6개월 전에 만든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은근히 계실 겁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이랑 중국 정부가 한바탕 제대로 맞붙은 사건인데요. 벤플리트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6.25 전쟁의 영웅인 벤플리트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인데 한미 관계 증진에 힘써준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이거를 방탄소년단이 받았단 말이죠. 방탄소년단이 그 당시에 빌보드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한미 관계의 증진에 힘을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RM이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영광이고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준 모든 연합군 전사자분들을 추모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갑자기 개거품을 물면서 방탄소년단을 물어뜯습니다. 6.25 전쟁 때 중공군도 한국에서 엄청나게 죽었는데 왜 연합군만 추모를 하냐? 중국인들도 방탄소년단 매출 어마어마하게 책임져 주고 있다.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진 거예요. 아니 그럼 연합군 측의 영웅 벤플리트의 이름을 딴 상을 받는 그런 연설에서 적군인 중공군 추모를 합니까? 상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여튼 이것 때문에 중국에서 난리가 나서 방탄소년단 불매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터진 게 10월입니다. 그 후에 한복 논란이 11월에 또 터지게 되는데 방탄소년단이 방송에 나와서 영어로 한복과 김치는 코리안 컬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중국 정부와 대치를 하고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도 후반기 10월부터 12월까지는 방탄소년단이 중국하고 박터지게 싸우면서 중국에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정치인들보다 훨씬 낫다면서 그나마 국민들한테 위안을 주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 차이나타운 재검토로 인해서 회의 기록이 나오게 됐는데 이게 2020년 12월 2일의 회의 내용이에요.
방탄소년단이 한창 중국하고 싸우고 있을 시기였다는 거죠. 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허소영 도의원은 중공군이 화천에서 많이 사망했다면서 제3국 싸움 때문에 죽은 거라는 말을 했다. 그 영혼을 잘 위로하는 걸 통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강원도청 측은 해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한중문화타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이라 얘기했다. 도의원들은 한중문화타운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걸 넘어 더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 그러니까 강원도 차이나타운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시키기 위해 6.25 때 많은 중공군 전사자가 나왔던 강원도에다가 중공군 위령비를 지어서 중국인을 데려오자라고 했다는 거죠. 방탄소년단은 중국이란 국가랑 싸우면서 한복과 김치를 지키고 6.25 연합군을 추모하며 한미 관계 증진을 시키고 있었는데 강원도의 도의원들이라는 인간은 중공군 위령비를 세우자, 대한민국 사람들을 죽이던 적군의 추모를 하자, 왜냐? 관광객을 유치시켜야 되니까. 아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 인간 진짜 중국인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한국 도의원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좋다고 박수 짝짝 치고 있는 강원도청은 또 뭐하는 동네예요? 최문수리가 그러라고 시키드나? 진짜 화딱지가 날 수밖에 없는 회의 기록이라 이겁니다. 뿅.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딴 식의 해명을 내놓게 됩니다. 허 의원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다크 투어리즘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말이었다 라고 해명했다. 한중문화타운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다크 투어리즘이다. 한중문화타운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공군 위령비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강원도에다 세워두면 중국인들이 참 좋아라 할 거다. 이건 강원도에만 있는 거니까 돈이 될 거다. 전형적인 나라 팔아먹는 인간의 논리죠 이게. 강원도에는 중공군도 많이 잠들어 있지만 우리나라 국군들도 수도 없이 잠들어 있는 곳이 강원도예요. 이 기사에도 6.25 전쟁에 참여해 사망한 중공군들을 두고 안쓰러운 영혼이다 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도대체 진짜 안쓰러운 영혼이 누굽니까? 갑작스럽게 공격당해서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대한민국 국군과 그걸 도와주려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온 연합군 사람들의 전우들이 아직까지도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중공군은 안쓰러운 영혼이다. 지들이 쳐들어와서 죽은 건데 안쓰러운 영혼이다. 우리나라는 6.25 피해국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가해국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저딴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뿅. 자, 방탄소년단은 중국 자본까지 포기해가면서 우리 노래를 들을 사람은 들어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한다. 이러면서 웨이보를 테러당하고 중국에서 갤럭시 광고에 방탄소년단을 빼버리고 여러가지 손해를 가져가면서 한국의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방탄 vs 중국이라고 전면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던 작년 10월에서 12월 이 시기에 이 인간들은 지금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싸워가고 있는 걸 보면서도 중공군의 위령비나 쳐짓자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강원도가 방탄소년단 뒤통수를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제발 도움이 못 되면 방해라도 하지 마십시오. 진짜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쪽팔리니까.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